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쓴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영입할 인재가 없나? 그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스팔트 위를 누비며 투쟁한 제야우파 단체들 중에 유능한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니 극우라는 꼬리표가 붙을까봐 기피하는 건가? 당신들이 그러니 죽도 밥도 아닌 부대찌개 같은 당이 된 거고 좌파보다 투쟁력과 결속력이 떨어지는 이유인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도 식물정당 노릇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의석수만 차지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당의 정체성부터 제대로 좀 챙겨라. 흐리멍텅하게 쳐놀지 말고. 이제 총선이 불과 90여일 정도로 다가오니 또다시 금배지를 노리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모여들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한국당에서 계파가 확실히 청산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13일 친박계 좌장이었던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친이계 비박계 주도의 보수 통합에 속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친박계를 퇴출시키자면서 친이 비박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보수 통합이라는 꼬라지도 보기 싫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순사공화국으로 회귀했습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두 건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침내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만 물러나면 한판 흐드러지게 친문적폐들의 잔치가 벌어지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벌써부터 이 지경인데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해쳐드실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군사정권 시절 우리 같은 개털들을 괴롭히는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아니었냐면서 사실 그동안 구타, 협박, 고문 등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증거 조작 행위를 한 건 외려 경찰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을 강행 처리한 뒤 민주당 50여 명은 이를 승리라고 규정 지으며 자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남도 음식점에서 2020 신년 만찬이라는 명분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원, 김혜영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여당 의원 50여 명이 참석해 검찰개혁과 총선 압승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만찬 사회를 본 박광원 최고위원은 건배를 제의하며 검찰 하면 개혁, 총선 하면 압승을 외쳐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 8천여 명 이상이 환하요를 클릭하며 총선에서 두고 보자며 분노했습니다. 이번 총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검찰이 13일 오전 서울대학교의 조국이를 기소 처분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는 그러나 조국이의 직위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저 정권 눈치나 살피는 서울대의 처신이 참으로 쪽팔립니다. 온라인 누리꾼들도 서울대도 별 수 없네, 눈치나 보고 지방대보다도 못하노.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서울대마저 정권의 개가 되면 학생들은 뭘 배우라는 거냐 멍. 잘린 사람 중에 조국보다 더 나쁜 놈이 있나요? 학생들이 불쌍하다 등의 내용으로 비판글을 주르륵 달았습니다. 청와대는 13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이와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청원 핑계로 조국이 구하기에 나선 청와대 국민 편가르기 할 바엔 폐지가 낫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청원에 대해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떻게 조국이를 구할 것인가를 궁리하던 차에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모양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국 임명을 철회하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딱 잘라 거절한 청와대다. 조국 딸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청원은 허위사실이라며 비공개로 숨기기까지 한 청와대라며 돌연 조국이 가족은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에 운운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가 우습다 못해 기가 찰 지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골라서 답하는 바람에 국민들 편만 가르는 정치판, 싸움판이 되어버렸다며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야박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자기 편 조국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과 인권을 이야기하는 청와대다. 이렇게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내 편 목소리만 듣고 내 편 인권만 따지며 국민들 편가르기 할 바엔 차라리 폐지가 낫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참으로 가지가지한다. 주태만상의 솔선수범인 청와대, 이게 무슨 작태인가? 라며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조국의 마음만 헤아리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불량조국이를 위해 신경 쓸 시간에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라며 진정을 낼 것이 아니라 화난 국민을 진정시키는 게 먼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성윤과 그 주변 상황의 모습입니다. 사진만 봐도 이성윤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검찰 분위기를 간접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성윤이라는 작자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묘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주광덕 의원은 이성윤이 좌천된 인사에게 문자 내용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의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나서서 즉각 반박하고 해명하는 꼬라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성윤 지검장이 보낸 문자메시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취재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고검장은 7일 밤 다음 날 오전에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듣고 이성윤 지검장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고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문자로 사전에 심의를 충실히 해야 하니 인사위의 구체적 안건을 알려달라, 총장님께 오전에 인사안을 보낸다고 들었는데 더 일찍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밤늦게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8일 새벽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인사위 안건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 강고검장에게 일부러 동문서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목당현직 인사위원인 대검 차장의 문의에 엉뚱한 덕담만 내놓은 건 불통 인사를 작정했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고검장은 현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13일 대전고검장 취임식도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취임 직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수사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내 인사학살에 따른 수사팀 교체를 미리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룬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산하 주요 사건 피의자들과 참고인 수십여 명이 수사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비롯해 조국의 가족펀드 연루 의혹이 있는 상상인 그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계자들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는 통상 인사철의 수사 기피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 규모와 시기면에서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 주요 간부들이 대거 인사 발령나는 상황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검사는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수사를 지휘해온 주요 간부들과 중앙지검 차장들이 전부 잘려나간다는 소문이 서초동을 지배하면서 수사 대상자들이 서로 짠 듯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수사팀이 상당히 분개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검사는 변호사업계에 이번 수사팀만 넘기고 인사 물갈이가 완료된 설 연휴 이후부터 수사를 받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안다며 특정 로펌에서 변호하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갑자기 동시에 수사 연기 요청을 하는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공공수사 2부는 울산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의 저항으로 영장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영장 재집행 시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후임 자리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물려주기 직전 경찰이 검사들 3평을 수집해 고발된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 수사 3부에 배당하고 떠났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문재인이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이 와서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그 전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진도를 빼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검찰이 적법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마저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2016년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 일부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7박스 분량이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청와대 주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장은 강제 집행하라고 발부하는 것이고 집행할 때 판단권은 민형사상 집행주체, 즉 검찰에 있습니다. 압수 과정의 위법성은 추후에 집행당한 청와대 쪽이 문제 삼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 순서입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하는 게 국가이익에 무슨 해를 끼치는 것이냐며 청와대가 이미 제출도 거부하며 응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3일 당회의에서 청와대가 정당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어기는 이 청와대야말로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동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